안녕하세요. 이제 그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이제 22번째 강좌입니다. 벌써 중반으로 이제 치닫고 있네요. 강좌 이제 계속 들으면서 막 지겨울 때도 있죠. 근데 지겹다 하더라도 이제 쉽게 이제 좀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졸면서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눈에 띄면은 이제 잠도 조금 이제 밀려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때마다 이제 핵심 어들 간추린 것들은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들어가죠. 그 핵심 어휘의 디귿과 미음 편입니다. 일단 뭐 단견 같은 거 큰 문제가 없고, 도래, 도모. 그래서 도모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도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도야에서 이게 치자처럼 보이지만은 치는 삼수변인데 여기는 이제 이수변이죠. 그래서 한자도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자어 같은 것도 조금씩 이제 익숙해서 나가면은 나중에 그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신을 닦아 기르다 이런 뜻이고, 도외시 도출.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주제를 도출하다 했을 때는 이 이끌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길도자에다가 마디총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길도자에다가 이 마디총자를 써서 이게 이끌 도자입니다. 이끌 도. 도출시키는 것인데, 어떠한 것에서 싸움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북두독해서, 그러니까 싸움을 말리지 않고 싸움을 자꾸 시키는 거, 이건 이제 도출인데, 이게 도발할 도자, 그러니까 서로 맞받아칠 도자죠. 그러니까 이 도자. 그 다음에 마각, 간사하게 숨기고 있던 것을 이제 부지중히 드러내는 거, 마각을 드러내다 흔히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매진, 모색, 모호, 몰각, 이 몰각 밑줄 쳐두고요. 이게 원래는 완전히 빠질 몰자에다가 그 다음에는 그 덮여질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래 속에 진흙이나 모래 속에 이렇게 파묻혀서 덮여진 거. 그러니까 잊혀져 버리다, 무시하다, 그 다음에 없어지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목매, 묵과 문외한. 그래서 무례한이 아니라 문외한이죠. 그건 전문가가 아닌 초보. 그러니까 미답, 아직 미자에 밟을 답자죠. 한 번도 밟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우리 산악인들이 그 미답의 길을 개척하러 나갔다. 그럼 이제 새로운 루트를 이제 개척해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미시. 그래서 특히 이제 이때는 이제 눈치만 보이는 거 미시. 또 물론 미시와 거시 같은 것은 이제 여기 이제 그 보일 시자, 그 눈 시자를 쓰이는데요. 그때는 이제 작은 것과 큰 거, 미시는 작고 거시는 크고, 그렇죠. 그다음 비읍과 시옷편, 반의, 그다음에 반향에서 이 향자가 울릴 향자입니다. 그래서 음향 향자.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고향향에다가 소리음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태가 생기는 현상, 방관, 배격. 자, 배가 이게 등 돌릴 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돌려서 물리칠 격자죠. 물리쳐버리다. 그 다음에 배치 역시 서로 반대가 되어서 어긋나다. 어긋날 배자. 그 다음에 백안시.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백 안에서 흰 눈동자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흰 눈동자로 백안시하는 건 째려보다 이거죠. 변색, 볼령, 봉착, 부각. 부각에서 보니까 한자가 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떠서 드러나다. 이거죠. 부각되다. 부합, 꼭 들어맞는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란. 그러니까 어수선하고 이제 떠들썩하다. 자, 비견 밑줄 쳐두고요. 이건 어깨를 나란히 하다. 그러니까는 서로 비슷하다. 비호, 감싸주다. 자, 밑줄 쳐두고 사주. 이게 남을 부추기 위해서 자꾸만 시키다. 뭐 사주하다. 그러니까 어떤 범행을 사주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사장, 상충, 섭렵. 이 섭자가 이게 건널 섭자, 이 렵자는 이제 수렴 렵자인데
산과 강을 다 건너서 모든 것을 다 잡아들이다. 원래는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소급, 세신, 시사. 사자에서 준자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알려줄 그 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다, 시사하다. 십상팔구. 그 다음에 이응과 지읒, 아집. 자기중심적인 이제 그런 좁은 생각 이런 것들이죠. 야기, 이끌어내다. 그다음에 양양, 바다 양자를 쓰면은 넓고 크다, 양양한 앞길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 뜬 양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품을 양자를 갖다가 써서 양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어떤 것을 막 충분한 자신감이 넘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씁니다. 여담과 역설과 얘기, 오만, 와전 밑줄을 쳐두고요. 이게 와가 그릇들 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들 와자 같은 것도 보면은 이거 한자 같은 것들의 잘 뜻이 좀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말이 변하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 그 사람 좋더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전달 과정에서 누가 그 사람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말에 이제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릇들 와자, 와전. 왜곡, 유경, 유리, 떨어지다, 요추, 인지, 일가견, 잔존, 전가, 남에게 덮어 씌우다 이거죠. 밑줄 쳐두고요. 그다음에 전도, 요것이 이제 그 뒤집어질 전자,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뒤집어지다가 이게 전자입니다. 도는 쓰러질 도자. 그래서 이건 뭐 위아래 앞뒤가 이제 더 바꿔서 된 주객이 전도되다. 그래서 앞전자 길도자를 쓰면 앞으로 나아갈 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가 유망한 청년처럼. 전락, 바뀔 전자, 쇠락할 낙자, 쇠락하게 바뀌었다 이거죠. 그다음에 제재, 여기에서 어떤 여론의 제재를 받는다 해서 흔히 이제 우리가 이 제재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어떠한 간섭을 받거나 또는 어그러짐이 있을 때 금기시하는 거. 그다음에 조소, 그럼 비웃음이죠. 조응, 조짐, 좌시. 좌시는 그냥 옆에서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보는 거죠. 이게 원래 앉을 좌자죠. 그러니까 자기는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지향. 근데 어떤 한 단계를 더 고쳐서 더 살려가는 것이 지향이고, 지향은 방향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치읓과 티읕편. 초연, 촉진, 추세. 자, 추이 역시 밑줄을 그어놓고요. 어떠한 일이 형편이 변해서 옮기는 거. 취지, 타계, 타파, 토로. 자, 토로 밑줄 쳐놓고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서 말하다. 이게 토자가 토할 토자입니다. 그러니까 토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막 끌어내는 거죠. 로는 나타낼 로자니까요. 그 다음에 피읍과 히읗편, 파급, 피력, 심증을 털어내서 말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견해를 피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증에 있는 대로 털어서 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력. 그 다음에 하명, 호도. 이 호가 풀호자, 발을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벽 같은 것이 이제 움푹 이렇게 파여 있는데 그것을 풀로 살짝 창호지를 발라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는 어물쩍하게 넘겨버리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혼돈, 회의, 어떤 의심하는 상태, 횡행, 제멋대로 행동하다 이거죠. 그래서 유제를 한번 보죠.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단어의 사용이 올바른 것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을 헤아린 일을 간과해왔다는 거, 그러니까 가볍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호도하면 안 되죠. 어물쩡하게 넘겨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향에 나갈 방향이니까 지향이죠, 이때는. 그 다음에는 일의 추짐이, 일의 보탬이 되도록 그를 백한시할 것입니다. 그럼 째려보겠다 그런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는 당초 계획을 몰각해서 인식하게만 하면 안 되죠. 파묻어버리다니까요. 이와 같이 이제 단어의 사용 문제. 이게 이제 어휘 능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제 2번 보죠. 토로 나왔죠. 끄집어서 딱 나타내는 거. 좌시, 그냥 앉아만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전도.
전도에서는 이때 이제 뒤집어 엎어짐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본말 전도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가를 써야 되겠네요. 네, 피력 거기에서 자기의 심증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말하는 거, 이야기, 어떤 발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어휘를 이제 마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틀리기 쉬운 이제 어휘 모음들을 해서 종합적인 정리를 이제 해봅시다. 이 비읍불 규칙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각 와를 써야 되냐, 워를 써야 되냐, 이 워가 맞죠. 왜 그러냐면 이름절어에서만 양성과 음성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곱다 플러스 아가 왔을 때 이게 이제 이름절이니까요. 이것은 고와 또는 고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굽다 플러스 연결하며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일본어로 하면 약기를 말합니다. 그릴 저기다 굽는 거. 그것은 구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음절어에서는 이음절 이상에서는 무조건 음성인 우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깝다 양성이지만은 연결음이 어가 붙어서 가까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절 내에서만 양성과 음성을 구분을 해준다. 이음절어 이상은 무조건 음성인 우를 쓴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도 한번 보죠. 아름답다에 어가 붙으면 이것은 당연히 아름다와가 아니라 아름다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왜? 삼음절이니까요.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날씨가 개다, 개이다.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날씨가 맑게 갠 하늘 이렇게 돼서 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날씨가 개인 하늘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왜? 기본형이 개답니다. 개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똑같은 것이 다시 밑줄을 쳐놓은 것이 거친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곰곰이와 이 문제는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인데 어떤 때는 히를 쓰고 어떤 때는 이를 쓰느냐 이건데 곰곰이는 곰곰이로 나는데 이거에 비해서 꼼꼼히는 히로 납니다. 똑같은 조건이죠. 미음에 중복된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 소리 자체가요. 이것은 이로만 나는 것이고 이것은 히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꼼꼼하고 곰곰하는 것은 소리가 곰곰이 이렇게로 납니다. 근데 이것은 꼼꼼히하고 히로 확실히 나죠. 물론 이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다 하다 원형을 붙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곰곰하다라고 하는 거 반어가 없죠. 그러니까 하다 원형이 안 붙기 때문에 이가 되고 이것은 꼼꼼하다가 붙죠. 그러면 히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붙는 말이면서 히의 발음이 완연하면은 이게 히로 나고 나머지는 하다가 못 붙고 하는 경우에서는 그냥 이로만 통일했습니다. 네, 그와 같은 법칙을 갖다 지켜주면 되고요. 뭐 곱빼기 문제는 알겠죠. 그 다음에는 그냥 깍두기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서는 꼭두 각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날짜, 이것도 날짜가 맞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넉넉지 이런 경우에서는 원래가 하다가 준말인 경우에서 무성음 플러스 하다인 경우에서는 이 하를 준 것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넉넉하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기억이 무성음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넉넉하를 완전히 줄인 형태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넉넉지로 쓰는 것이고 편안하지를 만약에 줄이면은요. 편안하지 요것을 줄이면은 요것은
편한 치로 씁니다. 이때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울림소리, 즉 이때 하다가 결합된 용언에서 준말의 경우에서는 유성음, 즉 울림소리입니다. 유성음 울림소리는 모든 모음, 그러니까 전체의 모음 플러스 유성자음입니다. 유성자음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소리로 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하면은 이것은 이제 거센 소리로 씁니다. 거센 소리는 기역에 대한 키읔이 있고 디귿에 대한 티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읒에 대한 치읓이 있고 이제 비읍에 대한 피읍이 있고 이런 거죠. 시옷 계열은 된 소리는 있어도 거센 소리는 없죠. 그렇게 해서 거센 소리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개의하다라고 하는 것도 개의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모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널 빤지의 법칙 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넓적하다와 널따라타 이런 것은 발음이 넓적하다, 넓다 플러스 적하다. 요 넓다가 살아서 있으니까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널찍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널찍하다, 그 다음에 널따라따의 문제를 한번 보죠. 원래 널 플러스 따라타 이거죠. 따라타가 그냥 비읍이 넘어가 있는 널따라타 형태. 왜냐하면 이것은 넓적한 것이고요. 널따란 것은 넓다의 의미가 이미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요건 이제 골치 아픈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눈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눈살을 찌푸리다라고 하는데 눈살로 써야 되느냐 쌀로 써야 되느냐 요거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 살코기 이것에 관계가 되는 것은 그대로 눈살로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보니까 눈에 있는 살을 찌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로 써야 되고 쌀로 나더라도 살로 써야 되죠. 근데 그녀의 등살에 못 이겨서 라고 하면은 이때는 등에 있는 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직접적으로 이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소리 나는 대로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눈살과 등살에 대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말에 관한 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머리말 했을 때 머릿말로 나느냐 아니면 머리말로 나느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머릿말 해서 일부러 이렇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사이소리가 안 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말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며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헌대가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학언대 준말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수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순놈과 수놈 수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수놈, 수소, 그다음에 수캐 이거죠. 수캐가 아니라 수캐, 수탁 이런 게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때 이제 숫을 써야 되는 경우에 예외가 있었죠. 숫을 써야 되는 경우에서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여기는 화로에 쓰는 숫이라고 생각을 해두죠. 숫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숫으로 구워 먹는 것이 양념쥐, 좀 양념을 한 쥐 요거죠. 베트남에 가면은 호프집에서 이 쥐 구워서 팝니다, 진짜로. 거기는 들쥐를 먹는데요. 이건 그렇게 해서 그냥 외우는 것은 양념쥐, 양념을 한 것은 순양, 순염소, 숫쥐 요것은 그냥 숫으로 씁니다. 그럴 때 혹시 쥐에 관계된 그러면 다람쥐는 쥐니까 이것도 수를 쓰는 거냐, 수다람쥐로 쓰는 것이냐, 숫다람쥐 이렇게 써야 돼. No. 왜? 여기에서 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때만 그렇고요. 이게 다람이라는 것이 앞말에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다람쥐 이렇게 써야 되죠. 수다람쥐 이렇게 씁니다. 안타람쥐, 수다람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수다람쥐 그냥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죠. 원칙에 있는 것들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잡는 것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틀린 것들 중에서도요. 집게 손가락 했을 때 이 개입니다. 집게. 근데 개는 마개 이런 것들만 쓰는 거죠. 뭐 그다음에 그 개를 써야 되는 것이 찌개 이런 것들 주의를 해둬야 됩니다. 김치찌개. 이것은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개를 써야 되죠. 왜냐하면 쪄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찌개, 집게.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큰 문제 없고요. 뒤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방 한 칸 두고 미천을 다 털어먹는다, 떨어먹는다. 이제 요 관계에서 털다가 이제 온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유일한 바램과 바람은 이제 둘 다 쓰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둘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돌 문제, 뭐, 이런 나머지 것들을 다 문제 보면은, 이제 특히 그 12번 어떤 그 일이 행여나 혹시나 라고 하는 문제, 요것은 이제 좀 알아둬야 됩니다. 혹시는 불분명한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행여나 if 같은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행여나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4번에 있는 석돈, 금세돈, 금서돈 어느 것을 써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했었죠. 앞부분에서 그 수량형 그 의존명사들 쓰는 경우 했었죠. 그래서 금서, 서돈, 너돈, 서말, 너말, 그다음에 서푼, 너푼 이렇게 쓰는 것이고 성량, 석대, 그다음에 석섬, 석자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해두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석 달과 세 달 모두 다 이제 표준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 예상 문제를 한번 살펴서 넘어가겠습니다. 관용어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게 둘 이상의 구조적으로 결합을 해서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가 많다. 오금이절이다. 그러니까 무릎 뒤가 마비된 듯하다 뜻이 아닌 잘못이 들통날까 봐서 마음을 졸이다. 오금이절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오금은 무릎 뒤에 있는 그 부분이 오금이죠. 자, 이게 사회적 맥락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 구조에 사용이 되었는데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은 이제 하고 나왔는데 그게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눈이 커서 겁이 많아 보인다. 그럼 눈이 진짜 이게 크다는 얘기죠. 아니네요. 손을 끊겠다. 손을 자르겠다. 이건 아니니까요. 발이 넓어서 그 사람이 뭐 마당발이어서 발이 넓어서 그러니까 인맥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코가 높아서 어떤 뭐 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추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그래서 원래 덜미는 이렇게 목에 있는 이 덜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뒷덜미, 앞덜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있는 것은 뭐 잡혔다 이런 거죠. 발각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자, 2번에 있는 이제 이런 속담에 대한 사용 방식. 그러니까 표준에서 전리품이 뒤에 저기 따랐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거에서 결국 표준으로 승자에게 시장의 선점은 물론 수입류라고 하는 것도 나왔다. 꼭 먹고 알먹기. 그러니까 일석이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자성어가 그 귀가 얇다라고 하는 거. 귀가 얇은 것은 특히 의지나 이런 줏대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는 거기서 특히 이제 남의 말에 덩달아서 따라간다. 부안의동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식자우안 아는 것이 근심이다 이거죠. 식자우안. 그다음 반대말은 알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아나무인 눈 아래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 저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그다음 침소봉대 원래는 바늘 말한 것을 막 몽둥이만 하다 이렇게 해서 과장하는 사람. 우공리산 우공이 산을 옮겼다는 그런 일화.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차분차분 조금씩 진척을 해서 나가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관용적 표현의 풀이 문제. 손을 쓰다, 문제를 처리하다. 손을 씻다, 이것은 나쁜 일 등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손을 끊다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손이 딸리다, 노동력이 모자라다. 손이 크다, 넉넉하다. 손을 벌리다, 도움을 청하다. 자, 그런 것들이고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은 그 4번처럼 그런 실제 의미의 사용 문제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디지털 세대를 만날 수가 있는데 사회의 주력으로 편입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뭐 트위터의 세대라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어떤 정치꾼들이 좀 이제 뭐 트위터의 사용이라는 막 그걸 자기네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까 막 전에는 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참 뭐라 할까요?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좀 읽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쪽박 쓰고 벼락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뭐랑 격언처럼 사회는 새로운 인재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이끌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쓰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가 이제 변화를 하면은요, 뭐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변화하는 것이 원래 교육의 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은 정치여야 되고요. 근데 요즘 이제 사회적 세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잘못 뭐 흐름이라고 할까? 그런 거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가장 늦게 변화가 되어야 될 교육의 틀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심지어 지주와 가치에 대한 문제도 막 변화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를 해야 되는데 인성보다 지식을 중시한다든지 또 더불어 사는 저기보다도 이게 편가름을 갖다가 우선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정치관이나 정치의 그런 풍토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그 세태에 부응해서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못하면은 그 여론에서부터 질책을 받고 많은 그 군중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그러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그전처럼 하나의 어떤 신문이나 매체 같은 것이 언론을 독점하는 시대가 이제 이미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트위터라든지 또는 인터넷에서 퍼지는 적이라든지 하다못해서 그 문자의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정보의 전달 문제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정치 같은 것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좀 해두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 새술은 새부대가 나와서 생각나서 해본 얘기입니다. 궁하면 통한다. 이것은 궁즉통이라고 해서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그 처지에 임해서 다른 그 해결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위부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밑바닥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저기를 갖다 빼내는 그런 일이죠. 옛날에는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면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근데 요즘에서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보는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인과적 반응, 지나치게 진행되었고 폐해가 발생했다. 서로의 인과성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국에는 지나치게 진행되고 폐해가 하는 것은 과유불급, 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5번 같은 교각사로 같은 건 잘 알아둬야 되고요. 조그만한 실수를 이제 고치려고 하다, 잘못을 고치려고 하다가 더 크게 잘못된 거. 7번에서 기억의 의미. 마치 저보다 젊고 잘생긴 씨앗이라도 제거해 버린 듯이 후련했다. 자, 이게 알턴이 빠진 거하고 같다 이건 얘기죠. 특히 가던 일이 장날이고 어떤 그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지거나 또는 잘못된 거, 열흘 붉은 꽃이 지속의 한계성. 8번에서 며느리가 있는 칼날같이 해서 통찰로 감식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염화시종, 상부, 상조, 여기 풍수지탄 같은 거 중요한 그 한자성어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 자, 9번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이 섬에 대한 화근을 없애는 거. 그러면 특히 글 아는 자를 없애야 되는 것이니까 이건 식자후환이죠. 알아서 병나는 거. 또 다른 뭐 한자에서 뭐 어려운 건 없네요. 자, 10번 문제로 가서 삶의 교훈 문제. 거기 주인에서 광문을 노려보고 그랬더니 나는 옹졸한 사람이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 사필 규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옳은 대로 끝나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포지효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효성을 말합니다. 반포지효.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담화능력 편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